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먼저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 파크시스템스, 네 번째로 넥센타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HD 현대중공업부터 볼 텐데요. 오늘은 0.37% 빠지면서 53만 8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안 좋았네요. 꽤나 좀 언제부터였을까요? 2월 중순부터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군들의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도주권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선주들이나 방산주들 특히 4분기에 비용을 많이 반영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역시 이 회사도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DS증권의 리포트고 하지만은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오히려 목표 주가를 유지하거나 이런 모습인데요. 이유는 뭘까? 결국 4분기 실적의 하회는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 5,750억 나오면서 YOY로 103%나 증가를 했지만은 컨센서스를 14% 하회한 어닝 쇼크였습니다. 이유는 추가 성과급 지급이 있었어요. 네. 야, 니네 열심히 했으니까 돈 더 가져가.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특수한 쪽의 믹스 변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있었고요. 주요 자회사, 이제 주요 엔진 사업부가 있죠, 이 회사. 네. 엔진 쪽의 일부 매출액이 1월로 이연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실적에 아쉬움이 있었다. 다만 이제 체인지 오더의 정상금이 4분기에 일부 유입되면서 실적 마이너스를 약간 방어했지만은 컨센서스를 다 메꾸기에는 좀 부족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 이후 고선가 수주한 물량이 73%나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네.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요거는 이제 좀 뒤에 말씀을 드려 아니네요. 23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할게요. 네. 25년도에는 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25년 하반기는. 근데 도크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24년 물량과 25년 상반기까지의 물량이 반영되는 시기까지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25년 하반기 물량이 반영되는 시기에는 성과가 안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더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과가 올라가던가 지금부터 성과가 다시 올라가서 짧은 성과의 하락기를 이겨내고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굉장한 수주로 보답을 하면 됩니다. 네. 그 수주는 특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느냐?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인가 얘네가 바로 이제 문 열자마자 LNG선, 운반선 수주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0K급 LNG 운반선이었어요. 2029년도 인도 물량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하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백로그가 3년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 잔량이 3년치 먹거리를 상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LNG 성가 상승세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별로지만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 열자마자 도크가 차고 있으니까 네. 필요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거부터 만들어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얘기한 이 200K급 LNG선 같은 경우는요, 기존 174K급과 같은 도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더 크다 보니까 선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익률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 200K급 LNG선 같은 경우는요, 북미 아시아에 최적화된 선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혹은 미국에서 아시아로 보내는 LNG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 발주를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선가의 상승을 첫 번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미포합병과 함께 특수선 사업부에 대한 확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국가 예산 편성 확정이 된 이후 1분기부터는 국내 쪽의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필리핀, 태국, 페루 등의 수주를 통해서 목표 수주 30억 달러는 충분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바닥에서 뭐 5배, 10배 올라온 기업들의 차익 매물 압박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리긴 했지만은 이런 이벤트들을 걷어내고 또 2분기, 3분기에 어떤 섹터가 좋아질까, 어떤 뉴스가 있을까를 고려했을 때는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중공업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은 3% 빠지면서 115만 5천 원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나 봅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적이 매우 안 좋았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네. 아까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컨센을 한 14% 정도 하회하는 실적이었죠. 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훨씬 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얘네도 일회성이다. 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만은 문제는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매물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일회성을 고려했을 시에는 양호하다라는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다만 저는 이제 실적 분석을 해야 되고 발표한 실적 이런 단어 제가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네. 변명거리들 일회성을 고려했을 시 양호하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결국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땠느냐? 매출액이 8조 3,261억, 72%나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3%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컨센서스 영업이익 36%를 하회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은 10 몇 %지만은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5%나 하회하는 그러니까 원래 실적은 2조 원 가까이 나왔어야 되는데 7,500억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적이 부진했었던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매출액이 전년 비해서 좀 감소했다. 두 번째는 해외 매출 비중이 약간 감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지상방산 같은 경우는 해외 쪽 매출액의 영업이익률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높거든요. 네. 그쪽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연된 판매비 300억과 신규 사업 충당금 550억 등 일회성 비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인 이러한 비용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연결 자회사들의 일회성 비용 부담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6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방산 전체,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매출액은 역시 28%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2.7조, YOY로 35%나 증가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폴란드양 K9이나 천무의 인도 대수가 좀 감소하더라도요. 다른 쪽, 폴란드의 부속품, 그러니까 이제 완성품이 아니라 나가 있던 쪽에 부속품 매출 증가가 있을 거고 이집트의 양산 물량과 호주 K9 본격화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쏠려 있는 매출 구조는 항상 밸류에이션의 하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매출처의 다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은 뭐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도 말 지상방산의 수주잔고가 7.2조 원 정도로 24년 말 32.4조 원 대비해서 오히려 4.8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 회사의 매출 비중으로 고려해 봤을 때 26년도에 지상방산이 10.4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매출액을 이렇게 반영시키더라도 50% 가까이 매출액의 수주잔고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먹거리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1월 수주한 노르웨이 천무 1.3조 요거 뉴스로 나왔었죠. 이것과 함께 사우디 그리고 루마니아의 레드백, 폴란드의 K9, 스페인 K9, 미국 K9 등 대형 사업 수주 모멘텀의 지속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다변화된 수주들이 뉴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주가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주식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품군들 비교를 위해서 영상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독일과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자주포들 박렬하고 포 쏘는 거 영상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K9 자주포가 반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독일 거 대비해서 가격은
훨씬 더 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왜 전 세계에서 K9을 찾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이러한 강력함을 바탕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파이프라인들, K9 파이프라인들, 스페인나 폴란드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주가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봤는데요. 이 종목도 약간 스페이스X 소식 나오면 같이 좀 움직이지 않아요? 이 기업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한화 시스템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훨씬 더 이제 다르구나. 움직이긴 하죠. 네. 그럼 차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저는 이제 항상 조선과 방사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한 번 쉴 때는 막 1, 2개월 쉬다가 진짜 한 달 만에 30%, 40%씩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매매를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왜냐면 2달 쉬었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려주는데 내가 잘못해서 꼭지에 잡으면은 2달 동안 원금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기다리실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조정 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한 방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곰차영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오늘은 2.71% 상승을 하면서 현재가는 26만 5,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파크 시스템스가 올라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먼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올 때 거의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파크 시스템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 너무 실망감을 안겼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우선순위를 낮추는, 제 시점에서는 네. 그런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올라오면서 얘네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20만 원 초반이었고 32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말 그대로 한 60% 정도를 쏘아 올렸었는데 결국은 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굉장한 실망감과 함께 주가가 빠진 네. 기업이에요.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목표 주가를 유지 혹은 오히려 상향을 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안 좋았던 건 뒤로 하고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도 괜찮은 요소들이 있다,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매출액은 27%나 증가를 했는데 컨센은 소폭 하회했고요. 네. 많이 하회하진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이 127억이었는데 91억에 그치면서 컨센은 한 25%가량 하회한 부진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특히 이익단에서 이렇게 부진했었던 이유는 연구용 장비 매출액이 급등을 했습니다. 연구용 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용 장비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네. 뭐 연구소나 뭐 대학 이런 데서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사실 영업이익률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과급 지급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4분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 지급을 하면서 네. 실적이 이제 눈높이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의 미스는 투자 심리가 훼손될 만큼의 어닝 미스였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선단 파운드리의 캐펙스가 본격화되면서 동사의 신규 장비 쪽의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캐펙스를 전년 대비 32% 확대할 계획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올해 장비 투자만큼은 늘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퀄컴하고 네. 다음에 테슬라 칩에 수주를 하게 되면서 테일러 팹을 비롯해서 이 파운드리 쪽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동사의 새로운 장비들이 더욱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단 파운드리는 아무래도 2나노 최첨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동사의 이제 NX 하이브리드 WLI 장비라는 것이 작년부터 매출 기여도가 10% 가까이 10%를 넘어서면서 이익률과 매출 상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올해 이제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하면은 꼭 패키징하고 같이 묶입니다. 네. 근데 어드밴스드 패키지형 NX TSH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드디어 테스트가 종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이 장비도 드디어 매출액에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장비 쪽의 매출 증가 포인트를 반영해서 올해 연간 매출액은 21% 증가한 2,504억, 영업이익은 63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 매출액도 20% 넘어서면서 기존 장비의 우려감을 좀 덜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성장을 하지만은 파크 시스템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HTS를 다시 한번 가보면은요. 이 회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640억 정도를 추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1조 8천억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기업을 반도체 장비, 다른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제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네. HTS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죠? 예. 제가 원익 IPS를 예로 들려고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뭐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사실 이제 그러면 소재 부품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 이거 또 괜히, 어떻게 예. 잘 나와야 되는데. 예, 뭐 2천억 정도인데 네. 솔브레인 시가총액이 더 클 텐데 죄송합니다. 예전에 파크 시스템즈가 엄청 비쌌었는데 네.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제 얘기는 요 얘기는 이제 좀 뒤로 하고 하여튼 원래 이제 파크 시스템즈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적이 아니네요. 맞네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인데 2천억 영업이익인데 네. 1조 8천억 받는 회사가 600억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좀 비싸다. 네.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이제 약간 어거지로 끼워 맞췄습니다. 하지만은 원래 이제 좀 비쌌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은 파크 시스템즈 같은 기업은 높은 밸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파크 시스템즈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넥센 다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 현재가는 4.13% 오르면서 현재가 9,58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이렇게 올라갈 줄이야. 네. 약간 이제 자산주와 같은 기업들이죠. 넥센 타이어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저 PBR주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아까 얘기했었던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 600억 번다고 말씀드렸죠. 네. 올해 추정치가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6천억입니다. 넥센 타이어는 지금 시가총액이 9,400억이에요. 네. 근데 벌어들인 돈은 작년도 기준으로 1,700억. 엄청 많이 벌었네요. 예, 벌어들였죠. 네. 그러니까 저밸류 주식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실 저 PBR 관련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우량주들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타이어 관련주들은 넥센 타이어도 그렇고요. 이번 실적 발표한 금호 타이어도 5,700억이나 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2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고요.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넥센 타이어가 뭐 굉장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실적이 원래도 좋았었고 근데 좀 더 좋아진 거고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은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 얘네도 한번 관심을 받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좋았느냐. 4분기 영업이익은 405억 나오면서 YY로 162%를 기록을 했는데 기저가 좀 낮은 영향 때문에 162%나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2026년도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느냐. 드디어 이제 2025년도에 이 공장을 통해서 유럽 이 공장을 통해서 유럽 쪽 내에서 윈터 타이어의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반구에 또 한 번씩 한파가 크게 몰아쳤고 눈도 많이 오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의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유럽 공장 쪽에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수에 집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내수 매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워낙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매출 9.1%의 성장은 상당히 아쉬웠지만은 고금리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공장 램프업 마무리에 따라서 올해 5천만 본 이상의 생산 체계를 드디어 이제 구축을 했고요. 매출 비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쪽의 현지 생산을 통해서 배분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물류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가 되는 모습 때문에 네. 올해 연간 기준으로 관세의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타이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제품 같은 경우는 운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운임의 안정화, 관세 영향 축소, 거기에 유럽 현지 생산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올해 실적 흐름은 작년 대비해서 좋을 것이다. 그래서 12개월 타겟 PB가 0.5배밖에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요런 현금 창출 능력 좋은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넥센 타이어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종목들 한 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조금 힘이 없는데 기회일까요, 사장님? 반도체는 뭐 항상 이제 기회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아침에 모닝한투 얘기를 하면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네. 이 2개월간의 실적 공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정책과 코스닥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왜냐면 이제 얘네는 또 실적도 너무 좋아서 뭐 팔방미인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의 상승 폭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이 로봇 이벤트가 있거나 항공우주 뉴스가 있거나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은 네. 로봇 관련된 기업들 혹은 주주환원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 기업들 그리고 뭐 성장 펀드를 통해서 돈이 유입될 수 있는 섹터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0.6%, SK하이닉스는 0.45%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는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어느새 3.3%, 신한지주도 3.96% 상승하는 게 눈에 띄고요. 오늘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우건설이 2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로봇도 어느새 20% 넘는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롯데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역시 6% 이상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종목들 재룡전기가 지금 10%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딱히 나와 있는 건 전 안 보여서 뭘까요? 실적 때문이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네. 이제 저녁 오후에 실적 발표를 한 것 같고 이에 네. 따라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반도체 소부장들 오늘 조금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후 방송에도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